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오전 중 상승했던 양시장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에 결국 밀려났습니다. 0.8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0.6% 내렸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네 종목 정말 많이 답답하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금요일에는 딜사이트 S의 체스 소재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조금 긴장되시나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은 청심환을 안 먹고 와가지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네. 2회 차인 만큼 지난번보다 더 알찬 정보들 챙겨와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부터 짚고 가볼게요.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가 쭉 가나 보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이 흐름이 반가운 분들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전날 국내 증시가 좀 과하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메인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 반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죠. 반도체가 메인 섹터로서 코스피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이제 힘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어제 좀 과하게 많이 오른 편이어서 사실 오늘은 좀 이 정도 빠진 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오늘 시장은 그냥 건강한 조정장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되게 좀 시장을 보면서 되게 불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호실적, 그러니까 호실적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그 순간에는 환호할 수 있어도 그게 지속성을 띠기보다는 단발성 재료로서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올랐던 마이크론,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장이 진행될수록 약세,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실적이 지속적인 이슈로 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올랐다면 지금 와서의 호실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같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힘없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이 아니죠. 이번 주 시장이 좀 내내 그런 것 같아요. 뉴스들의 종목들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뭔가 새로운 산업군의 이슈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재탕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고 자, 오늘 강세를 보였던 메타버스, XR, AR, VR 이런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오늘 또 반응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은 뭔가 새로운 산업 이슈가 부족한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시장이 조정이 와도 좋은 조정이 있고 좀 오늘처럼 불쾌한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가 살짝 쉬어가면서
이제 다른 메인 섹터인 뭐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 이런 예들이 뭐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뭐 오늘 시장이 빠졌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했을 텐데 오늘 시장을 보면 반도체도 좀 힘이 약했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좀 낙폭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힘이 없었죠. 즉 오늘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이 시장의 조정을 막아줄 만한 메인 섹터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빠진 게 뭐가 문제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증시랑 다르게 다른 글로벌 증시는 N자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쌍바닥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고 시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넥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일전에 밀렸던 이 조정 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700선 위로 못 올라가면 시장은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2700 라인에 지금 장기 이평선 60선과 120선 두 개가 이렇게 막고 있죠. 그럼 이 장기 이평선을 뚫기 위해서는 메인 섹터 중에 하나,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얘들이 이 시장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리던가 그게 아니면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2700 라인하고 싸우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은 당연했던 거였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대외적 이슈에 민감합니다. 또 주말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는 거 아니야? 야, 오늘 저녁에 또 개인 소비 지출이 뭐 시장에 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2700선 도전도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다른 아시아권 증시는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아시아권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마이크론의 호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 증시만 하더라도 네, 저희 일본 증시도 한번 봐볼게요. 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쌍바닥이지만 이쪽은 N자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어제 일본 증시가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 이슈 가지고 저항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만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 뭐 다른 아시아권 증시들은 어저께 마이크론 이슈 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지금 한 박자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증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의 난이도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지수 많이 빠졌지만 상승한 종목이나 하락한 종목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좋다, 뭐 나쁘지 않은 조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 증시의 난이도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네, 오늘장 건강한 조정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조정을 막아줄 메인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장을 이끌었던 이 반도체 호실적, 단발적 재료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주 내내 뉴스들의 개별 종목이 반응을 하지만 새로운 소식들은 없는 요즘 시장이네요. 오늘장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쭤볼 종목이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오전에는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뉴프렉스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6거래일 연속 오른 만큼 저처럼 이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뉴프렉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재탕 뉴스에 오늘 한 번 더 반응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얘네가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뉴프렉스가 움직였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타 기업에서 이번에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출시 이 뉴스 때문에 뉴프렉스가 좀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건데 사실 이 뉴스는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제 이제 이 뉴스랑 이제 아이폰 패널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제재를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섞이면서 어제 이제 뉴프렉스를 관련한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움직였고요. 오늘
그 메타 기업의 스마트 글라스 여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올라간 건데 사실 새로운 산업의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새롭게 등장한 따끈따끈한 이슈는 아니고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도 사실 좀 시간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주고 있는 건 시장은 새로운 자극거리를 찾아요. 이제 AI는 좀 질린 거죠. 연말까지만 해도 연말 그리고 연 중반까지만 해도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 뉴프레스 그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 지수를 계속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AI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시들시들해지다 보니 새로운 먹거리 없나? 메타버스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런 관심까지 섞이면서 뉴프렉스가 급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해요. 해당 종목 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 보시면 이 종목의 주요 악성 매물대는 7,000원에서 7,100원 정도 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도 역시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장기 이평선 세 개나 모여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한 수요일 내지 목요일까지 해당 종목이 6,5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추가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시장에 이슈가 없는 만큼 이쪽 메타버스 쪽 테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테마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뉴프렉스 함께 봐봤는데요.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 정도까지 6,500원 선 지지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이 뉴프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한번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프렉스 정리해보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고민에 대한 답답함도 오늘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우리 사이트 입장하시면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상담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LNF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5,3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LNF 오늘장에서도 우선 11만 원 선은 지켜줬습니다. 1.23% 하락하면서 종가는 11만 2,800원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LNF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LNF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 중 하나죠.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에코프로 머티만큼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 지수가 2,700선 위로 끌어올라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이 세 가지의 메인 섹터가 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도 시장 지수가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2차 전지 추가 상승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종목을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하나만 놓고 보는데 그 종목이 속한 섹터 전체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LNF가 차트가 엄청 좋다라고 해서 LNF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에서 대장격을 하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LNF가 아무리 반등 자리에 왔어도 대장격인 종목의 차트가 무너졌다면 LNF는 반등하지 못하고 같이 따라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NF 차트 이것만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에코프로머티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 오늘 볼벤 상단 위로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통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밀리게 되면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에코프로머티가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과연 LNF가 혼자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조정폭은 적을 수 있어도 에코프로머티가 밀리면 얘 혼자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테슬라의 3분기 그 차량 인도량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럼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요새 너무 잘 나갔거든요. 사실 2차 전지에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돈의 흐름상 2차 전지에 돈이 들어갈 타이밍이었고 마침 그때 테슬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보다 낮거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볼 것도 없이 2차 전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잘 나올까 나쁠까 이게 애매하다면 결과를 보고 매수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다음 주 초반부는 2차 전지는 관망 아니면은 차익 실현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가가 13만 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자리가 LNF의 과거 반등이 나왔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13만 5천 원, 13만 원 라인에서 항상 LNF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했다라는 건 이제는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LNF가 올라간다라고 하도 시청자분 평단까지 가기보다는 13만 원 정도 선에서는 돌파를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이거 13만 5천 원에 지금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2차 전지가 소폭 눌림을 줄 때 살짝만 추매해서 평단을 13만 원 아래로 맞춰 놓으시고 추매한 수량에 대해서는 121선, 13만 원 선 만났을 때 추매한 수량은 비중을 줄이고 남은 수량은 한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선까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LNF가 오르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의 대장격인 종목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13만 원 선에서 돌파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눌림목 구간에서 13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13만 원 아래로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만 원 선이 온다면 일부는 정리하시고 또 남은 물량으로 14만 원, 14만 원 5천 원까지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 편한 쪽으로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실 때 또 궁금한 사항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거리도 해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네네. 되셨고요. 예,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벤시스. 네, 이렌시스 5,000 궁금하시고요. 네, 5,900원에 15%. 네, 5,900원에 15%. 오늘 장에서 우선 6,070원이시네요. 최근에 보니까 5,000원 후반, 6,000원 초반 이때를 또 횡보하고 있는데 혹시 네네. 최근에 진입하신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달 됐는데요. 네. 어제도 사고 그제도 사고 이랬어요. 그래서 평단이 5,900원. 그러면 이거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신 걸까요? 저는 이게 뭐 어떻게 잘 크게 갈 것도 같은데 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손절을 또 해야 되고 반반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네.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시청자님,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리 관점으로 봐볼지 아니면 더 끌어도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렌시스가 나쁜 종목은 아니고 이렌시스가 어떨 때 움직이는지는 알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이거에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네. 종목이죠. 되게 작은 이슈에도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유튜브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팅창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매도 사인을 나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제 이 종목이 사실 되게 이슈, 삼성 보핏에 대한 이슈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나온 게 아니라 그저께 아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삼성 보핏을 체험하기 위한 뭐 존을 만든다 뭐 이런 뉴스 가지고 한번 발작이 나왔고 또 어제 한 번 더 똑같은 뉴스를 재탕하면서 발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당분간 이제 삼성 보핏 이제 실시될 때까지 출시일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는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 그냥 목표가를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항상 매도 주문을 넣어 놓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약간 한눈 팔고 오면 어떤 뉴스 하나 이렇게 윗꼬리 빼고 원래 원위치 와 있고 막 이런 경험을 좀 많이 맞아요. 하실 예. 겁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종목이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결국엔 중소형 섹터인 로봇 제가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메인 섹터가 시장 지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중소형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 순환매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렌시스도 로봇 관련주니까 충분히 좀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고점에서 항상 밀리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라는 건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힘들다라는 건 이 저항 위로 얘가 만약에 올라설 수 있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해당 종목이 한 6,200원 선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사실 6,700원? 6,700원 그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윗꼬리를 너무 잘 빼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매도 주문은 평단이 5,900원 정도라 하시니 한 6,430원 정도에 이제 까먹지 말고 맨날 절반이라도 매도 주문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손절보다는 오히려 밀리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뭐 심하게 밀려도 5,000원 정도 선일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1배수 추매 한번 해보시고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매수 구간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뉴스를 보고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이 종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윗꼬리 달 때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네. 한번 도와드릴게요. 더 네.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매일 아침에 항상 매도 주문 6,430원 걸어놓고 대응해 보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5,000원 아우. 선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대요. 오늘 상담 아우, 함께해 네, 주신 만큼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저는 바디워시요. 네, 그럼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문자나 전화 한 통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8만 3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우선 오늘장에서는 조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6.27% 크게 하락하면서 황제주 자리에 다시 내려놓게 됐는데요. 오늘 종가는 98만 6천 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 줄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다시 100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줄까요? 저는
뭐 종목이 100만 원 위로 올라갈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가치보다는 좀 돈의 흐름이라던가 차트를 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치 이하로만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 위로도 한 11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재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을 이게 최근 제약바이오 강세장에서 대장격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약품 위탁 생산에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중국 언론사에서 이제 중국 제약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위탁 생산 그 생물보안법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뭐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이런 이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섹터가 왜 이번 주에 약세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 좀 돈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한 돈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국내의 대표적인 메인 섹터 세 가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럼 많은 돈들이 2차 전지로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자, 2차 전지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선 돈이 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우량주들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인 섹터 3개 중에 이번에 2차 전지 강세 보였고 반도체 쪽까지도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그 자금들은 어디서 빠져나올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 그냥 빠져요 라고 하면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유들을 만들어 가면서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다른 메인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강세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돈이 빠져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워낙 매수 단가가 아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을 갱신하는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추세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추세선 긋는 거에 뭐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저점을 연결하고 눈에 띄는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보여요. 결국 주가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걸 원하지만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목표가를 추세선 상단으로 잡고 가지고 가던가.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세선 상단은 10만 7천 원 부근이었어요. 그럼 이 자리 왔으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았었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난 이 종목을 정말 긴 시간 볼 거야 라고 하면 하락 추세선 하단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보면 오늘 정확히 하락 추세선 하단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다음 주 초반부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상승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선 상단인 10만 8천 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이탈했다. 시초에 이탈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의 상승 추세선은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승 추세가 끝나면 보통 주가는 횡보 추세로 넘어가요. 바로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해당 종목은 95만 원부터 한 100만 원, 한 100만 한 3천 원, 100만 3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선으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선으로 단기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당 종목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부 익절하시고 95만 원 아래에서 그 수량을 다시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이번 주에 강세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해 준다면 다시 한번 100만 8천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하락 시에 횡보 흐름 가져가면서 95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반등 실패한다면 일부는 익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한 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피롭틱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5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나 싶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4,400원인데요.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더 올라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던데요. 피롭틱스는 앞으로 어떨까요, 전문가님?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 그 반도체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거에는 해당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보여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관련돼서도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선호하는 묵직한 섹터에 좀 여러 군데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나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올 연초의 상승폭이 너무 커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 같이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가 23,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단가 조절을 지금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평단이 과거 매물대, 과거 행보했던 매물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부근만 오면 일단은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만 오면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전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도세가 나올 거라 그 매도세를 뚫고 올라갈 만큼 매수세가 붙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다양한 테마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먼저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인 22,000원에서 23,000원을 돌파해서 시청자분 평단까지 오기까지는 일단은 제일 먼저 반도체 섹터가 좀 힘있게 상승을 먼저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2,700선에 근접했을 때 반도체를 활용해서 2,700선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코스피 2,700선 이후에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120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음 주에 이렇게 돌파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막히고 다시 한 번 더 60일선인 18,2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겁먹지 마시고 이럴 때 추매를 해서 평단을 121선 아래로 낮춰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23,0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18,000 초반대에서 약간의 추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평단은 아마 한 21,500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가 되실 테니까 그 자리 오시면 보유수량의 절반은 덜어내고 이제 딱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가 근데 막 2,700선이야. 2,700선에 막 근접해 있는 것 같아. 그럼 반만 덜어내고 반은 그냥 쭉 끌고 가시면서 과거 악성 매물대들이 모여 있는 한 24,000원 라인까지 끌고 가시면 그래도 기대 수익률 한 6에서 7% 정도는 나올 테니까 그 정도 수익 보시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롭틱스 올해 초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속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처럼 올라와 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22,000원, 23,000원짜리에서 매도세가 나올 텐데 그만큼의 매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 18,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춰보시고요. 본전권에서 절반 덜어내시고 남은 절반으로 수익 챙겨보시는 방안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진입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만나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봐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 9월 20일에 소개해주셨던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이미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엄청 난리가 났어요. 이 수익 너무 잘 챙겼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만에 이미 목표가 달성하고 또 목표가까지 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나요? 일단은 사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목표가를 놓으면 사실 미련 없이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종목은 다양하게 많고 또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이 대장격인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수해서 평단이 낮다. 나는 이 종목을 어차피 대장인지 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목표가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나는 40% 먹을 거야, 50% 먹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목표가를 설정한다거나 따로 이렇게 목표가 설정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들고 가시다가 정작 하나도 못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실 분들은 지지선을 설정해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릇대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보조 지표예요. 여기에 대한 교육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남겨드릴 거고요. 이제 볼밴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볼밴 상단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볼밴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 볼밴 상단선 위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얘는 계속 이 검정색 선 있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볼밴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상 2차 전지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주 시장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은 섣부르게 매수세에 가담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사람, 그리고 혹은 이제 수익인 사람은 익절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볼밴 상단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비중 많이 줄이시고 이 상승폭의 절반 조정선인 11만 원 정도 왔을 때 재매수해서 한 번 더 수익을 보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에코프로머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지지선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볼밴 상단선에 지지라인 설정하고 거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재량껏 원하는 만큼 수익 챙겨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AS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이번 주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저도 막 기대가 되거든요, 전문가님. 부담스러우신가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다음 주가 네. 이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도 딱히 이슈가 없어요. 산업 이슈라고 부를 것도 없고 뭐 경제 지표들 몇 개 발표 말고는 딱히 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뭐 시장이 막 경기 침체 때문에 엄청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뭐 B컷 이제 뭐 더 크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텐데 중요한 건 시장의 산업 이슈 공백기가 다음 주라서 사실 다음 주는 뚜렷한 일정도 없고 종목의 산업 이슈도 없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돌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갑자기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트럼프
해리스 부통령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닌 부통령 후보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후보 결과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이는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살짝 시장이 좀 재미가 없거나 돌발 이슈에 좀 중점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도 또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뽑아왔습니다. 안전한 종목 하나랑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보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엄청 안 좋았는데 이걸 왜 말을 하지? 잘 올라가는 종목이나 이제 반도체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주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자금을 뺏어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다른 메인 섹터에 별다른 악재가 없이 낙폭이 커졌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로 관망세나 차익 실험 물량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 두 개의 메인 섹터가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줘야 되는 섹터가 되는 건데 자, 아까 마이크론 호실적을 바탕으로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발성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특성상 V자형 반등보다는 V자 패턴이 아닌 N자 패턴으로 상승폭의 일부를 조정을 주고 약간의 횡보를 거친 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반도체가 다음 주에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는 횡보 또는 약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조금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빠졌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 하나를 골라봤고요. 이제 보령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비만약 치료제인 위고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쟁사, 위고비의 경쟁사 제품인 마운자로 출시가 내년 5월인가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빠르게 출시되면서 이제 경쟁 비만 치료제 약품도 좀 빠르게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깔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든 기업이 그 릴리라는 해외 제약 그룹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 해외 제약 그룹이 우리나라에 직접 유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내 어떤 기업과 손을 잡고 유통을 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령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릴리 제약사와 좀 우호적인 사업 관계로 좀 길게 가고 있는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릴리 쪽에 마운자로 새로운 비만 치료제 출시를 보령이 맡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보령이 다음 주 중에 한번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네, 저희 보령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보령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강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이 거래량 없이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드렸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계속 우상향하겠지만 보통은 이 자리를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보령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인 관점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거든요. 자, 거래량 없이 반납한 상승폭은 보통 최소한 절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다음 주엔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다음 달에 출시된다는 점, 그 비만 치료제의 경쟁사,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납품을 보령이 할 수도 있다는 거, 유통을 보령이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다음 주에 보령이 최소한 한 11,500원에서 11,600원 정도, 현가 대비 한 6%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12,000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 볼밴 상단을 타고 13,000원, 13,500원 이렇게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가부터 한 11,000원 아래로 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지 않으면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이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는 좀 칼같이 잡으셔서 볼벤 하단선인 9,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에서 7%라서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1,700원에서 12,000원 정도. 기대 수익률 한 7%에서 10% 정도 보고 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500원, 전고점 라인인 13,500원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령 위고비의 경쟁자 마운자로의 이른 출시 기대감 속에서 보령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신 만큼 보령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분할 매수로 진행하겠습니다. 10,000원부터 11,000원 선에서 차근차근 진입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1,700원에서 12,000원 봐보고요. 그 지점 넘어선다면 2차 목표가 13,5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칼같이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종목이었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설명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안정성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남겨드리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손절보다는 구간 대응이나 이런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다음 주에 마땅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나 이슈를 예측하기보다는 좀 확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을 접근하는 게 맞고 지금 시장은 계속 말하지만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굵직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 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8%대의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가 4분기 인상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해당 종목이 8%가 빠졌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세 인상이 동결됐다라고 해서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인가. 전기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빠진 건데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예전처럼 고유가 시대와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가 높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전기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동결하더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를 동결하더라도 한전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 전기세 동결을 한다라는 의미는 3개월마다 약간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올해 안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그 요금 변경 아닌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생산 단가가 낮아졌으니 전기세를 원래 조금 인하를 했어야 맞는 건데 되려 지금 유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의 수익성이 나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빠졌다는 이 주장이 사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파락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자리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주봉갭 자리이기도 하죠. 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갭자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주가에서 이렇게 갭자리, 주가 사이의 빈 공간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준 내용인데 심지어 이거 이제 주봉 갭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거의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100개 중에 한 2개는 안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대부분 올라갈 거라서 한 21,700원에서 21,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이 한 4, 5%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4, 5% 정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하나 계좌에 담아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전기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세 인상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매수가는 한 19,500원 라인 480선부터 한 28,000원 현가 정도까지 요 라인에서 분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한 21,700원, 중기 관점에서는 23,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보다는 대응도 쉬운 종목이라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19,000원 정도 이탈했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뭐 손실률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뭐 추가 대응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전력 지금의 개파락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19,5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1,7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손절가는 그리 큰 의미는 없을 듯 하지만요. 손절가는 19,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맛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쉬어가는 날들이 좀 있잖아요. 다음 주장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중국 증시도 거의 일주일 내내 휴장이고 경제 지표 발표 몇 개, 제조업 지수 발표들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리스크 헤지 관련주 쪽으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고요. 뭐 정치 테마 관련주인 뭐 일신석재라던가 뭐 말이 하나 대마 관련주 이렇게 그 미대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약간 중심을 못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이런 돌발 이슈들로 종목들이 대부분 윗꼬리를 만드는 형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시장을 쳐다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고 막 스캘핑 매매가 되면 매매를 해도 아니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시장은 대응이 힘든 만큼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